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상승폭은 제한됐지만 주요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시장에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딥시크의 출현으로 급락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0.7% 상승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글로벌 증시를 강타한 딥시크의 충격이 국내 증시로 전해졌습니다. 딥시크의 저비용 고성능 AI 기술이 기존 AI 관련주와 반도체주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다만 연휴에 발생한 대형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은 일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출현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고가의 최첨단 AI 칩이 없어도 효율적인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AI 기술의 잠재력과 시장성을 입증했다는 분석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딥시크 여파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같은 금요일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연휴를 또 긴 기간 동안 마치고 나서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다시피 딥시크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지수 자체에서 강한 매도세를 피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도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 그리고 강한 흐름을 만드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것은 차주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50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50분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뒤쪽에서 공개되는 밀착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연휴를 보내고 와서 이번 주에는 유일하게 열리는 거래일이었는데 참 빨간불이었으면 좋았으련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연휴 동안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금요일 시장 녹록지 않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수를 맞은 시장 안에서 당연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있기 마련이겠죠. 그런 종목을 혼자서는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하루 대표님께서 또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2가지 준비해서 가져오셨으니까 50분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일지 바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자,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연휴에 쉬는 동안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휘청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그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국내 증시가 연휴를 보내고 나면 네. 항상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일이 뭐가 커져 자꾸 있더라고요. 터지네요.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딥시크 발 네. 이슈가 시장을 또 장악을 하면서 뉴욕 증시도 엄청난 패닉이었습니다. 이제 음. 워낙 또 이제 중국의 기술력이 이제 미국 끝까지 이제 쫓아왔다라는 인식들이 커지면서 네. 그동안 미국에서 AI에 대한 투자들을 엄청나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좀 무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미증시를 보면은 일단은 조금 소폭 반등이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 불안감 그리고 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노이즈들이 다음 주 차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일주일 정도는 더 봐야 될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지만이 다시 한번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딥시크발 이슈는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또 지켜보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반도체, 특히나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그런 섹터들은 이제 좀 과대 낙폭이라는 인식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딥시크발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로운 종목 섹터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오. 전략이 맞지 않을까, 차주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쉬는 동안 이미 뉴욕 증시는 굉장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도 간밤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변수가 일단락이 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으시겠죠.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코멘트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통해서 딥시크와 관련돼서 뉴욕 증시 굉장히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차라리 국내 증시 쉬고 있는 게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오늘 거래가 재개되면서 충격이 전해지기는 했습니다만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직격탄을 맞았다 또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그동안 연휴 기간에 터졌던 재료들을 오늘 이제 하루 동안에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워낙 큰 이슈였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먼저 좀 이슈를 소화하는 흐름들이 음.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이 또 AI 투자와 가장 맞아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섹터다 보니까 전력 관련 주들도 이제 그 하락을 피해갈 수 없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도 이제 AI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전력 인프라 투자와 함께 네. 주목을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섹터들은 사실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좀 과대 낙폭 구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AI 보안 쪽은 좀 상승이 나와줬고, 네. 이제 또 중국의 관련주 있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종목들, 이런 쪽과 연관되어 있던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지 않고 단순히 네. 이제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키워드 하나로 그렇죠. 조금 이제 갑작스럽게 급등을 한 그런 종목들은 또 윗꼬리를 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테마성을 띠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까지는 좀 차분하게 우리가 좀 지켜보는 마음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반등을 하긴 했어요. 미증시에서도 일정 부분 하락폭을 만회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음 주 차주 우리 국내 증시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대부분의 업종 섹터들이 하락을 한 가운데 그래도 강한 섹터 종목군들이 있었거든요. 그 종목군들이 아마 차주에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섹터 그리고 그 관련된 밀착 종목을 오늘 제가 방송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딥시크로부터 나온 이런 이슈가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 만한 굉장히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걸 하루 만에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까지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어떤 부분일까 궁금해지시겠죠.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으실지 세 번째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딥시크의 출현이 일단 전반적으로 충격을 안겨주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어딘가에서는 활짝 웃는 부분 당연히 있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기존의 AI 반도체 관련주들과 완전히 반대의 양상을 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AI 소프트웨어 당분간은 그런 화력이 지속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는 다음 주까지는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테마일까요? 일단은 오늘 그 반사수의 느낌으로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제
이제 더 상한가를 가거나 상한가에 네. 근접한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오늘 거래 대금이 크진 않았어요. 그렇죠. 내일 주말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크진 않지만 향후 다른 테마들이 좀 약세를 보일 때 그 AI 소프트웨어 안에서 순환매가 또 일어날 것이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뒤쪽에서 밀착 종목으로 한 종목 준비해 온 종목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그래도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시크의 충격과 관련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 AI 소프트웨어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밀착 종목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힌트만 가지고 나도 한번 종목을 알아서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전략과 함께 해야지만 이런 변수가 있는 시장 안에서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전략들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50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뤄볼 수 있는 이슈들 이렇게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더욱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불수급 포착 종목까지도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방송 중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으시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도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불수급 포착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방송 끝나면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는 방송 안에서 못다 풀어낸 얘기들 더 자세하게 풀어내 주신다고 하니까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에서 이렇게 밀착 종목, 불수급 포착 종목 공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여태까지 공개한 종목들 그렇게 뭐 힘이 좋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놓치셨을 종목들 어느 정도의 화력을 보여줬었는지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21일에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송에서 공개하신 게 아니라 팍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에게만 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화요일에서 공개를 해주셨고요. 바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38% 넘게 올라갔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 이렇게 거래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4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여러분이 혼자서 찾아보셨을까요? 혹시나 혼자서는 이런 종목 정말 못 찾겠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방송뿐만 아니라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개해 주시니까 통신망 안에서 놓치지 않고 같이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 캠트로닉스 1월 17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밀착 종목 그리고 불수급 포착 종목이었습니다. 자, 거래일은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2주 전이긴 하지만요. 저희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쭉 쉬었기 때문에 6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6거래일만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제주반도체 보이시죠? 보유 중인데 54% 넘게 올랐거든요.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 50% 넘는 수익률 기록하는 종목 여러분 혼자서는 잘 못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유 중이지만 9% 넘게 올랐고 그 이전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꾸준히 계속해서 12월, 1월 들어서부터도 방송 통해서 공개하신 종목들이 거의 평균적으로는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종목들을 놓치셨다면 정말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에서도 두 가지나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 이번에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봤었던 종목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길래 이렇게 힘있게 올라갈 수 있었나 그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사실 제주반도체 팍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은 진짜 쾌재를 불렀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50%나 넘게 올랐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도대체 발굴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제주반도체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주반도체는 제가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서 계신 분들에게만 이제 미리 이 시점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에서 말을 하고 나서 방송에서 이제 공략주로 가지고 나오고 나서 그 다음 거래일에 이제 또 바로 상한가를 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운때도 좋았고 이제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1월 17일에 방송에서 불수급 포착 종목으로 제가 요날 언급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요 거래일에 미리 담아놓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미리 공개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언급 드리고 나서 월요일 방송에서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도 이제 1월 23일에 이제 고점을 이제 갱신을 했고 요즘 같은 시장 오늘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큰 낙폭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11% 넘게 빠지면서 반도체 섹터들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줄 때 지금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런 이제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시장에서도 6%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즉슨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버텨준다. 계속해서 매수세가 받쳐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이제 저와 함께 담으신 분들은 여기서 담았지만 제가 추가적인 전략을 이미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1차적으로 언급드렸던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또 주어지는 혜택이 되어야겠죠. 이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이 제주반도체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나도 함께 이제 제주반도체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11시 라이브 링크가 나가니까 그 라이브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리뷰를 해볼 종목은 SPG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 방송, 바로 직전 방송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이제 아마 오늘 하신 분들, 시초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당일 13% 넘는 상승률을 또 기록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에 나가지고 왔고 오늘 그 다음 거래일인 오늘 슈팅이 바로 나와주면서 13% 넘는 상승률 만들어냈습니다. 자, 요 종목도 제가 뭐라고 언급드렸냐면 이제 로봇 관련주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감속기 로봇 안에서도 섹터 순환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저는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전략은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전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었는지 또 어느 정도나 올랐는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1월 17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1월 24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이지만 바로 직전 거래일에 말씀을 해주셨던 SPG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슈팅이 나타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종목이 짧게는 바로 그 다음 거래일, 뭐 길게는 그 다음 주 안에 슈팅이 나오는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불수급 포착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로 내다봤을 때 다시 한번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가져오신 종목들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대표님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은 이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이 되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더 고르고 골라서 엄선해서 방송 공개 종목을 가져오시는 거라 더욱더 힘있게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불수급 포착기는 도대체 뭘까 또 궁금해지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불수급 포착기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셔서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다가 아닐 거잖아요. 불수급 포착기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대표님은 그 와중에 어떤 또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불수급 포착기 이름을 잘 지었다고 맞아요. 해주셨는데 제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이제 불붙은 수급.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기의 이름입니다. 물론 그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착기를 주세요. 저한테 포착기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포착기 포착됐다고 무조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그리고 그 수급이 이탈되지 않았는지 여부까지 더해져야지 제가 또 이렇게 방송에서 공략주로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수급 포착기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저는 분봉상의 타점을 잡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분봉상에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종목이 이렇게 그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 사는 건 쉽습니다. 사실 따라 사는 건 쉬운데 물론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다음날 더 갈 수는 있지만 조정이 나와요. 무조건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깊은 조정인지 혹은 얕은 조정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조정이 들어오는 기간에 일정 구간 버텨주는 라인이 생긴다.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고 요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네. 라고 시그널이 뜨면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그리고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불수급 포착이 포착된 이후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우리는 눌림목을 공략해서 아주 좋은 타점을 잡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불수급 포착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설명드리기보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앞에서 수익 리뷰를 했던 지난 방송, 바로 직전 방송의 SPG라는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 섹터가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을 보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줬고 지금 삼성전자 컨콜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긍정적인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주에도 이제 로봇은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만한 주요한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13% 자랑 상승을 해줬는데 이 흐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차트에서 어떤 부분에서 불수급 포착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상에서 지난 2023년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에는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2025년 들어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의 더 강한 수급과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31,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던 시점이 요 시점. 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깊은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얕은 조정.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불수급 포착기 된 이후에 조정이 무조건 나오는데 그 조정이 깊은 조정인지 얕은 조정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가격 구간을 해치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발생을 한다면 이 종목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거래일 만에 약 13%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자, 이것을 이제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이었어요.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 그냥 고점을 더 이상 뚫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점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작은 박스를 만드는 흐름을 포착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권 하단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시점을 매수 타점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차트, 요 가운데 부분을 제가 분봉상의 흐름으로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노란 색깔 라인이 뜬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급이 들어온다, 골드 라인이 떴다라는 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오는데 그 조정이 일정 구간을 위아래로 흔들다가 박스를 만들다가 이 하단에 있는 이런 이평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그리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이 구간에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됐냐? 그 다음 거래일인 오늘이죠. 오늘 그 다음 거래일인 오늘 다시 한번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되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여기 하단 부분을 지지대 삼아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소폭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종목 일봉상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량 동반된 상승이 나와준 상태고 이제 이전 고점들을 돌파를 하는 캔들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저항대는 어디일까요? 그 다음 목표가는 어디로 보시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SPG라는 종목 로봇 관련해서 감속기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에 대한 다음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2차 목표가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다음 주 SPG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대표님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확실히 기술적인 접근이구나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죠. 주가의 흐름, 들어오는 수급의 정도를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걸까 대표님께서 판별을 해내시는 건데요. 특히나 들어오는 수급이 이탈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불수급 포착기가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골드라인을 세워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불수급 포착기가 선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그 들어온 수급이 나가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거고 주가가 횡보하면서 매수 타점이 확실하게 잡힌다면 그 종목을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또 방송 안에서만 공개하는 오늘의 포착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으시는 거겠죠. 오늘의 포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대표님 통해서 설명을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 설명이 끝나면 10초 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미리 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시면 대표님의 설명이 끝나고 바로 공개되는 오늘의 포착 종목 바로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간 드릴 때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기술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수급이 쏠리고 있는 오늘의 포착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딥시크에 충격이 전해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쪽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아주 하는데. 너덜너덜해졌죠. 그렇죠. 그 와중에 그럼 오늘 장 안에서도 살아남은 종목일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봇 섹터가 오늘장 안에서는 딥시크의 여파를 피해갔던 섹터 중에 또 가장 강했던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로봇이 굉장히 견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2025년 들어서 이제 아마 주도 섹터로서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이기도 하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SPG가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이제 감속기 관련 맞아요. 종목이고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똑같은 종목을 가져오셨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도 포착된 종목도 쌍두마차예요. 오.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속기를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SPG가 먼저 갔고 사실 이 종목도 오늘 오르긴 했지만 네. 충분히 더 갈 자리가 남아있는 종목, 그 종목을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 SPG를 지난주 금요일에 못 보시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 공략을 못 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SPG 못 담으셨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포착된 불수급 포착 종목 오늘 팍스통신 안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의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좀 받아보셔야겠죠. 자, 오늘 불수급 포착기 포착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로봇 섹터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여러 섹터 그리고 이렇다 할 업종, 주도 업종이 없는 가운데 로봇 섹터 혼자만이 시장을 좀 그나마 견고하게 버텨주는 힘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납품하는 로봇 관련 감속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빅테크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다 할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모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 이 감속기라는 부품이 가장 선두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부품입니다.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로봇팔 하나를 만드는 데만 해도 이 감속기가 한 40개에서 5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서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 안에서 이 감속기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힌트는 이 정도로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앞에 보시던 이제 SPG랑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앞전에 이제 2023년 3년 초까지 굉장히 큰 시세를 보였다가 작년에는 이렇다 할 상승세가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만들면서 이제 역배열 차트를 만들어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런 추세가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시죠.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이제 하단에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제 좀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추세를 좀 이렇게 반전시키는 초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상승 시세가 나왔지만 이전에 만든 이런 고점 그리고 저점 돌파를 했던 이런 시점까지는 아직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또 움직여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가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더 키워서 보자면 거래량 동반된 상승, 이제 갭을 만들고 강한 상승, 상한가로 돌파를 했고요. 그 이후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이후에 조정이 깊은 조정이 나오느냐 혹은 얕은 조정이 나오느냐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일정한 가격대를 해치지 않으면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느냐 여부를 보고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역시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분봉상의 흐름으로 체크를 해본다면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에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죠. 자, 상승 시세가 이렇게 한번 나오고 포착기에 포착된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는 조정이 아니라 바닥에서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와 주면서
그 지지선을 따라서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거래일과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하단 지지선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전에 만든 이런 고점 구간을 해소하는 물량을 해소하는 양봉 캔들,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반등 시도하면서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속기 안에서 로봇 안에서도 감속기 순환매 안에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거래일 시초가에 공략을 하셔도 좋지만 사실 뭐 오늘도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뭐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는 어디 정도에 오면 하면 될까요? 혹은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종목, 오늘의 포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11시까지도 버틸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시간 안에 입장해 주셔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잠시 후에 공개될 이 종목 궁금하시니까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불수급 포착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놓치신 지난 방송의 밀착 종목이었죠. SPG와 쌍두마차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쌍두마차 중에 하나가 이미 하나 올라갔다면 그 다음 종목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또 계속해서 로봇 섹터가 화력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과 다르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갭 띄워서 상승하는 모습도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또 조정이 따라오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들어온 수급이 싹 다 빠져나갔지 않았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하방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얕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양봉을 크게 그려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신 거겠죠. 그리고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다 보니까 골드라인이 굵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시장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 궁금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에서 공개하신 종목들이 그 다음 거래일에 바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 주말 쉬고 와서 월요일부터 기분 좋게 거래를 시작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오늘의 종목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10초 뒤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만나봤던 포착 종목,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1초. 자,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팍스통신망 안에 지금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가 최근에 조금 탄력이 붙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가에 탄력이 붙었을 때 물이 들어왔으니까 노를 열심히 저어야겠죠. 근데 조금 큰 물이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노 저으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갈지는 무궁무진한 종목이기는 하지만 네. 우리 또 이제 길게 보시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단기 전략 그다음에 중기 전략 오, 다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네, 세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이 들어왔다. 사실 지금 로봇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좀 그런 흐름을 맞아요.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1월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는 아직
로봇으로 수익을 못 봤다 꽤나 계실 것 같아요. 하시면 굉장히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외감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공유해드렸던 종목들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역시나 제가 자세한 전략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포착 종목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개괄적으로 전략을 공개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더욱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밤 11시부터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를 만나봤는데요. 자, 잠시 후에는 밀착 종목을 만나볼 예정이지만 이 밀착 종목도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되는 종목들로 요즘에는 엄선해서 가져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방송에서 공개하셨던 종목들이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다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정말 실시간으로 장중에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1월 21일에 공개를 해주셨는데 거래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38%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익 리뷰를 통해서도 만나봤었던 제주반도체, 정말 팍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이 콧노래를 부르셨던 종목이 됐습니다. 1월 17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 거래일에 바로 진입을 했는데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54% 넘게 올랐고요. 같은 날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유 중이면서 9%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이는 종목들도 상승률이 기본적으로는 두 자릿수에 육박한다는 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만 여태까지 몰랐다며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표님의 전략으로 또 대표님이 공개해 주시는 방송 공략주들로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한번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딥시크 충격에서 반도체는 울었지만요. AI 소프트웨어는 웃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관련주들이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 AI의 기술 발전으로 AI 밸류체인 전반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서 AI 소프트웨어 이미 대표님이 여러 차례 또 공략을 하셨던 바가 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따랐던 테마였는데도 이렇게 딥시크라는 트리거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화력은 어느 정도일까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주가를 아예 레벨업 시키는 정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하지만 그 단기적으로 좀 파워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단기지만 듭니다.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일지 조금 더 봐야 될지는 아마 다음 주 시장이 돼야진 알겠지만 네. 일단은 다음 주 시장에서도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전반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섹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뭐 반도체는 뭐 SK 하이닉스가 9% 넘게 빠졌고 그 반대로 AI 소프트웨어 섹터나 이제 보안 쪽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또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 AI 소프트웨어가 또 반사수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뭐 이제 금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는 그런 흐름들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AI 이제 하단에 있는 그 섹터 순환매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 중으로는 계속해서 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수익화하고 또 저렴한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난 미국 장에서는 하드웨어 쪽,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급락이 나왔지만 반대로 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이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나와주면서 미증시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플리토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거래 대금이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이 바닥에서부터 거래량 실내면서 상승을 시도하는 종목들, 섹터 안에서도 그동안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섹터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이제 24%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해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와줬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 11월부터 조금씩 거래 대금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인데 이제 바닥을 다 딛고 이제 상승을 시도를 했으나 이 위쪽에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 이제 매물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단의 매물을 좀 소화해내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이 고점의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해낸다면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지금 바꿔놨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리토라는 종목도 이제 AI 안에서 음성인식 관련해서 국내 이제 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으나 역시나 이제 상단에 이런 매물들이 아직 소화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월요일 거래일에 이 상단 돌파를 시도하는지 여부를 봐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조금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공략하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사익 물량들을 염두를 해둬야 하기 때문에 이 상한가 간 종목을 따라잡기에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I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상한가 간 종목 이외에 조금 더 이제 위쪽으로 상단이 열려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밀착 종목으로 마지막 취재를 해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AI 소프트웨어 관련 밀착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AI 소프트웨어 사실 오늘 장 안에서 딥시크의 충격을 오히려 환호로 바꾼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AI에 관련된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지만 딥시크라는 무언가에 오히려 호재를 만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연휴 동안 사실 걱정했던 오늘 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보유한 종목들이 파랗게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 방송 밀착 종목이었던 SPG는 오늘 장 안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종목들을 대표님께서는 확실하게 엄선을 해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방송에서 알려주시니까 오늘의 밀착 종목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거래일이 기다려지게 만드는 오늘의 밀착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같이 한번 밀착 취재 들어가 보시죠. 자, AI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정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신 걸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이제 좀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곤 있는데 실적이 전반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아직 가시화될 단계가 그쵸, 이제 아니라서. 성장성을 보고 이제 그쵸.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의 관심을 시장의 얼마나 더 관심도 받느냐. 받고 이제 기관 외국인의 투자가 얼마나 들어왔느냐를 좀 체크를 해본다면 이 종목이 시장 반등이 나올 때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은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받을 만한 종목입니다. 왜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를 등에 업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오늘 제가 밀착 취재해온 종목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삼성 SDS가 최대 주주로 안고 있고 한때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 종목이
삼성 AI로 사명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종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유의미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 기본은 AI 기반에서 공급망 관리를 주력으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아마 힌트를 얻으시고 그 종목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2023년도에 굉장히 또 강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제 AI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사업 수익, 그러니까 실적이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작년 한 해 동안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고 쌍바닥, 삼중 바닥을 만들고 지금 고점에서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 섹터들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일정한 매수세들이 붙어 있는 이런 종목이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체크를 해드리자면 기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 상단을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다음 전고점 돌파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밀착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만나봤습니다. 딥시크의 충격이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히려 이런 충격을 환호로 바꿀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여러분이 종목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주식광장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다시 한번 잘 보내고 돌아오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